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연입니다.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서는요, 소득, 채무, 지출, 보유자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조화로운 효율적 재무 관리를 위한 해답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988번으로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해봐야겠죠. 자, 저희 오늘 출연자들 영상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책임져 주실 두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 황은호 전문가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 전문가님, 네. 지난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시즌2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주식을 많이 물어보셔서 그렇죠. 확실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때 불안한 심리가 있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프로에서 그런 것들 더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정확한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은호 전문가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각오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청자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여한 브레인 황은호 전문가입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핵심 정보만 간추려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도 어떤 분의 사연을 통해서 이 부자 되기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 볼지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청자님 고민 뭔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연결이 좀 연결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전문가님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우선 대략적인 정보는 저희가 좀 미리 전달을 받았는데요. 좀 어떤 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아요. 네, 고민이 많으시구나. 네. 예, 제가 우선 40대 직장인인데요. 네, 요즘 주가 변동폭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윳돈이 좀 생겨가지고 부동산에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4개월 전에 저게 주식형 변액 적립보험 있잖아요. 네. 잘 아시죠? 그럼요. 저희 전문가 두 그걸 분 이제 계시고요. 일순업으로 제가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큰 돈이네요. 근데 지금 손실이 한 1,500만 원 정도 났고요. 네. 적립금이 그러니까 한 8,500 정도 남았죠. 마음이 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하여튼 부동산이 요즘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도 좀 투자하고 네. 펀드도 좀 투자했는데 손실이 좀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문가들한테 상담드리고 싶어서 전화 좀 드렸죠. 사실 이 돈이라는 부분이 손실이 나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큰데 전문가님들 좀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잘 하셨고요. 예. 하나만 여쭤보면 그 1억이라는 아까 이렇게 여윳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려요. 네. 예, 우선은 1억이 생기신 거는 되게 축하드리는데 이거를 변액 적립 상품에 이렇게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문가들이 그쪽이 괜찮다고 해서 좀 넣었는데 네네. 지금 좀 그렇죠. 예.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까지 드려서 좀 네네.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 아, 맞습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가 요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선 오늘은 저희가 현재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아니에요. 이제 넣으셨고 몇 달 안 지나셨으니까 향후에 네. 끝이 날 때, 환매할 때가 결과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때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고민해서 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미리 이제 알려주신 정보 바탕으로 저희가 솔루션 제공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전화 끊으시고 TV 통해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이 40대 직장인 분이신데 이 주식형 상품에 좀 목돈을 투자를 하셔서 손실이 크셔서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윤 전문가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작년까지 주식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면 아 이게 이제 저점이겠거니 하고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 저점은 아무나 진짜 진정한 전문가라도 이게 저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져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 시청자님은 방법이 없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게 굉장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네. 보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분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자 1억이 손실 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7세 직장인이시고요. 아내는 45세 주부.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네요. 월소득 505만 원에 일반 지출 345만 원. 현재 대출 상환 조금 하고 계시고요. 보험료 57만 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택 3억 1,500만 원 있으시고 변액 적립에 이제 1억 넣었다 이게 손실을 보신 거죠. 근데 이 손실이라고 100%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사업비가 초기에 좀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된 거지 이게 상승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 마저 조금 더 얘기 드리면요. 자, 주식 투자도 지금 하고 계세요. 3,450만 원을 하고 계시고요. 펀드 2,350만 원 이렇게 있으시고 연금저축 1,560 그리고 주택대출이 아직은 3,440 남아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금도 있으시고 목돈도 있으신데 굳이 주택대출은 왜 갖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 빨리 해결해드리고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후의 방법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현금 흐름표는 505만 원에 자 지금은 조금 소득이 불규칙하신 것 같아요. 받아보니까 고정적으로 딱 나가시는 게 아니라 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출합계는 320, 적정 68% 정도 쓰고 계시니까 조금은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52만 원, 그리고 적금 60만 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월 적립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총 160만 원 투자하고 계시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로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보험 구성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은 지금 현재 피생명 종신보험에 2009년도 가입하신 상품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자, 화면 보시면 18만 6천 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피생명 종신보험 배우자도 같이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예, 2009년도에 11만 2천 원 그대로 들어가 계시고요. DB손해보험에 통합보험 15만 4천 원. 자, 보험료가 적지는 않으세요. 예, 그래서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약간은 리모델링 하시면 훨씬 좋은 효율이 나오시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고요. 네. 그리고 현대해상의 퓨전종합보험 요거는 배우자 아내분이 갖고 계신데 자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13년 지났고 앞으로 7년 있으면 만기 되셔갖고 이거는 실손보험까지 다시 들어가셔야 되니까 지금 기회에 자 병원을 한번 간 다음부터는 보험회사가 모든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건강하실 때는 보험 가입하겠다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받아주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면 그다음부터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네. 어떤 건 안 된다. 서류 띄워와라. 그래서 건강할 때 보험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양생명, 수호천사 어린이보험, 자녀보험까지 해서 58,500원에서 57만 4,500원까지 이렇게 가입돼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좀 본격적인 분석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전문가님들, 자,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플랜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은지 좀 본격적인 전문가 플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우선은 제가 시작했으니 네. 물론 오늘 황은호 소장님이 자 브레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뒤쪽 주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셔서 아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하지만 재무 플래닝은 제가 또 놓칠 수 없죠. 그렇죠. 예, 제가 하던 영역이니까 끝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우선 결론 빨리 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변경 전에 505만 원, 그리고 지출 335만 원이시죠. 그리고 저축 투자 110만 원을 하던 걸 바꿔드릴 거예요. 어떻게? 소득을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그렇죠. 네, 요거를 바꿔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정말 좋겠지만 이 안에서 보험을 재설계해드리고요. 단계적 소비 패턴을 바꿔드려서 지출을 300만 원까지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축 투자를 165만 원으로 높여서 이제 그 플래닝을 짜드릴 거고요.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적금, 적립식 펀드, 연금, 수시입출금 계좌까지 해서 자,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축이 수시입출금으로 조금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10이 들어갔다가 160이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변동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가시면 형태는 잘 갖춰지셨을 때 아무래도 뭐가 어렵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출구 전략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수익이 딱 나서 몇 프로 돼서 환매를 해야지를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자, CMA로 현재 그 항상 내 통장에 이제 물을 고아 놓는 거죠. 안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CMA 20만 원 편성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자, 노란우산 공제를 20만 원 좀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 아내분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분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아내분 사업자로 20만 원을 가입하셨을 때 소득공제 혜택과 수익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건 꼭 꿀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시청자님 걸로 20만 원, 그리고 변액펀드 30만 원, 멀티펀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펀드의 이 여러 가지 펀드를 한꺼번에 운영해드리는 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펀드 50만 원을 해서 이렇게 165만 원으로 변액적립 추가납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빼서 쓰실 수 있고요. 내 변액적립 펀드를 굉장히 수익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7% 수익률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금융자산은 현재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대출 상환 우선 해드릴게요. 네, 돈이 있으신데 굳이 대출 상환 하시느라고 지금 15만 원 이상의 이자를 또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수익 내기 위해서 1억을 맡기셨잖아요. 결국은 사업비 빼고 손실 났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대출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리밸런싱해서 3,440만 원 대출 상환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변액정리 8,500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6년에서 12년 보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펀드 주식 5,800만 원 중에 일부분을 좀 환매를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투자하신 것 중에 좋은 건 가져가고 나쁜 거는 환매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어쨌든 수익을 내는 시점이 중요하지 내가 몇 년 갖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4,800만 원으로 낮춰드리고요. 네. 주택자산은 그대로 가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적립액이 3,710만 원에서 1,270만 원으로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대출을 4천만 원이나 갚았기 때문에 어떻죠? 좋죠. MC님 같은 경우는 매달 한 20만 원이 덜 나간다면 좋으시겠어요? 훨씬 나쁘 부담이 덜하죠. 그렇죠. 20만 원 수익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밸런싱만 하셔도 수익률에는 장기 수익률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 플랜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시청자님의 재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는 시청자님께 70점을 주셨어요. 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쭉 지켜보니까 그래도 여윳돈으로 1억 투자하실 수 있다. 이 부분에 제가 80점 드리고 가겠습니다.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럼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꼭 투자해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여윳돈. 모든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좀 꿀팁을 저도 받아가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저희가 사실 아까 미리 정보를 받은 걸로 좀 보면요. 자녀분이 곧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라는 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학 등록금으로 좀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소비 패턴이나 또 지출을 어떻게 좀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 이거는 제가 좀 황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방금 윤창원 전문가님께서 그 재무 상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그만 팁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자녀 교육 자금 중에서 대학 자금이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제가 이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큰 애환을 들을 때가 이 자녀 대학 자금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연령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교육비를 한참 쓰고 계신데 지출이 68% 정도 그렇게 조금 많은 편에 속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시게 되면 4년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축액을 이제 늘려 나가셔야 되는데 현재 소비 상태를 잘 통제하시면서 꾸준히 저축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아주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을 잘 관리를 하시다 보면 목돈이 생깁니다. 이 목돈을 가지고 향후에 노후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황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여유 자금이 있다는데 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오늘 시청자님의 다른 큰 고민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최근에 목돈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여기 변액 적립 상품 주식 그리고 펀드에 좀 목돈을 투자를 하셔서 손실을 보셔가지고 상심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그 상심을 하는 건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래 투자라는 게 손실을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지금 만약에 그 1억 중에 남은 8,500을 해지한다고 하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죠. 이걸 다시 은행에 맡겨놓고 안전하게. 그렇죠. 예금에서 이자를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네. 1년에 그 소득세 떼고 100만 원 정도씩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면 자, 15년 있다 원금이 다시 돼요. 15년 있다 1억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럼 MC께서는 이 방법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굳이 15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15년 못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럴 바엔 어차피 15년 걸릴 거면 그냥 15년 보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15년 동안 나 묶어둘 거야. 그래놓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월 저축액 40 정도를 계속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저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올해부터 안 좋아서 쭉 떨어진다면 네.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볼 때 코스피가 우리나라는 보통 6년에 반등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자 2003년, 4년, 5년은 주식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6년도 안 좋고 7년도 2년 만에 좋았네요, 다시.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2년 있다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있다 또 좋았어요. 근데 장기간 안 좋았던 거는 한 6년 정도 텀이 있는 거죠. 13, 14, 15, 16이 안 좋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17년도엔 또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은 이걸 환매하시는 순간 앞으로 15년 동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 매수를 차분히 하시면 제가 볼 때 15년 안에 분명히 이거 손실 나신 것만큼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15년 후를 바라보고 또 대비를 하는 것도 아까 저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이 급한 분들은 이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러실 사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럼 그동안 주식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뭔가 잃은 부분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떨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송에 또 MC께 하나 강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네. 예, 그 급한 성격을 좀 고치십시오. 급한 성격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이거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요 네. 좀 진득한 면도 있고요. 예,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야, 장기 투자 나한테는 장기 투자가 3일이야 뭐 이런 거 예, 심하면 3시간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정확히 전해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 절대 수익 보실 수 없고요. 네. 자, 주식으로 하시려면 이런 거죠. 6개월 이후에 만약에 내가 수익을 내보겠다 하면 지금부터 또 투자를 다시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이 저점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엔지님 장담하십니까? 누구도 모르죠. 네, 우리 오늘 첫 출연하신 우리의 브레인, 금융 우리의 브레인. 브레인. 예, 네. 황 전문가님 오늘이 저점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했다면 여기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자꾸 그러시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안 해. 뭐 이렇게 가시니까요. 자, 나도 부자가 여러분께 시청자께 드리는 건요. 좀 편안함을 많이 추구하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회복하실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겁니다. 주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 플래닝 따라와 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고 하는데 네. 사실 문제는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를 모른다는 게 뭐 모두가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아닌가 하는데 그럼 여기서 주식 관련 투자를 잘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황정근님? 네, 제가 이 주식 투자 성공하는 비법에 대해서 항상 문의를 들으면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손실을 보고 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네.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꼭 2가지 정도는 유념하셔야 될 원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병동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 뭐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일단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돈이 들어가고 나면 주식 가격이 널뛰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세요. 왜 그러냐면 회사의 매출이나 자산 규모는 변함이 없는데 이 심리적인 변동성 때문에 이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동하는 건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자신의 심리를 잘 다스리고 끝까지 원칙을 변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인터넷을 뒤지십니다. 그리고 그렇죠. 서점에 가시죠. 네. 그리고 재테크, 뭐 주식 초보 왕, 뭐 이런 그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사셔서 탐독을 하시는데 읽다 보면 정보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허우적대시고 그리고 이 주식, 저 주식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 손실을 보시고 주식 다시는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보는 지표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면서 가장 간결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투자 지표 한두 가지 정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라든지 EPS 증가율과 같은 간단한 지표, 이런 지표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만 하셔도 사실은 손실 보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즉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지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방향을 잃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변동성과 방향성을 좀 잘 알아봐야겠다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분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주식에 좀 직접 투자를 하신 것도 있고요. 네. 저희가 좀 종목도 지금 알려주셔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투자하실 때 단기적으로 투자하셨는지 장기적으로 투자하셨는지 그 부분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차트와 거래량을 분석 지표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 분석 지표가 있는데 일단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주식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해 변동성을 보였는데 2월 9일 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되는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주식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한 이후에 3월부터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발표한 코스닥 150 지수라는 데 편입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월 9일 코스피 이전을 했을 때 거래량은 지금 이 우뚝 솟은 거래량 보십니까? 저 시기가 2월 9일 정도와 그리고 3월 코스닥 150 지수가 발표됐던 시즌인데 이 두 타이밍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됐습니다. 평상시에 200만 주에서 400만 주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래량이 갑자기 이슈가 폭발하면서 1000만 주 이상 2.5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거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도 이 가격에 따라서 승부를 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보면 꼭지에서 사시죠. 그렇죠. 상투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케이스도 사실은 상투를 잡으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지만 다행인 것은 셀트리온은 2017년 실적 발표한 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실감이 갈 정도로 EPS가 100%가 증가했습니다. EPS 증가율이 100%라는 얘기는 2배가 뛴 거예요. 이 얘기는 향후에 이 기업의 매출과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은 약간 가라앉았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인 투자자들한테 투자 메리트가 올라가면서 이 셀트리온에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안타까운 건 그다음 이제 투자하셨던 남강토건이라는 주가인데요. 네.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남강토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잘 나가던 건설회사였는데 기업의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회생 종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실적 부진에 시달리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되살아나면서 2017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4월 23일 근방에서 급등하신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급등하고 이 천정부지에 오른 이 상투를 또 잡으셨는데 이때 당시에 남북 경협주가 떴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 즈음에서 네.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남북 경협주,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현대 로템 이런 주식들과 함께 남공토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네. 최근 급락했죠. 왜냐하면 이 횡보장을 그리면서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도 실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토대가 즉 펀더멘털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즉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부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고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4월 판문점 선언 시점에 주가 거래량이 3배 이상 폭등을 했다가 최근에 잠잠해지고 아예 사그러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 이슈 급등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쏟아져서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는 매출과 기업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뭐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셨지만 다시 고점 회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를 지속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강토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전환 성공했지만 안타깝게 3년 연속 계속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보여지고 성장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0원 선에서 손절매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분산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모든 투자가 내가 정확히 좀 알고 투자를 해야 이런 상황에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저희 지금 장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수록 또 저희가 보험에 대한 준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문가님 여기서 시청자님의 보험 상황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낙심 마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성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전에 이제 시청자님은 지금 생명보험에 주로 가입이 되어 계시고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 계신데 요 내용 하나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건 손해보험이라는 상품이고요. 20년나 100세 만기를 했을 때 자, 40세 남자 40대가 1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보통 손해보험은 이렇게 환급률이 쭉 내려가다 보면 30년, 그래서 한 70세쯤 되면은 70이나 80% 정도의 환급률이 발생하고요. 네. 55세, 결국은 100세 금방 가면 제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자, 생명보험들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는 비슷해요. 보장도 비슷하고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해지 환급금을 보시면 100%를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한 보장은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되 내가 많은 보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암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개인 사정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족력이 암이라던가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 손해보험에 3천 준비하시고 생명보험에 2천 이렇게 따로 준비하셔서 뒤에 준비하는 생명보험이 환급금이 높으니 자산성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보험료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보험료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보험료 차이가 최근엔 크지 않습니다.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이 나오면서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의 리모델링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처음에 가입하신 피생명 종신보험이 있으시고요. 네. 이거는 2009년도, 자 2009년도 상품이신데 자, 지금 화면이 다른 게 나와서 네. 예, 제대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2009년도 상품이신데 자, 이 상품은 특징적으로 지금 사망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하셨고 벌써 자산이 이만큼 준비가 되셨고 지금 현금 여력이 2억이 넘으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사망보험금 1억 때문에 계속 보험료를 더 내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50대가 가까워지면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점점 진단금 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그래서 그 시청자님과 배우자님의 종신보험을 다 감액 완납을 하시면 네. 보험료 더 안 내시고 보장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억 중에 이렇게 가입 그 감액 완납 처리하시면 한 4,5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시니까 쭉 이어가시고요. 네. 디손보 프로미라이프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불필요한 특약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입원비가 생각보다 입원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중산층 특히 남성분들은 네. 예, 회사 다니느라고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슬픈 현실이네요. 네, 교통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참 입원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입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최근에 입원 일당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보험료 낮춰드렸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피전 종합보험 이제 배우자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해서 긴 걸로 다시 재준비하셔야 100세 시대 든든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생명 수호천사 어린이 보험은 유지하겠습니다. 이거 80세까지 좀 짧지 않냐? 자, 80세면 우선은 1차적으로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란 100세까지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뭐 무조건 없애고 다시 100세로 간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살릴 건 최대한 살리고 내가 부족한 것만 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해지 통합보험으로 시청자님 거 45,600원. 그리고 저해지 건강종신으로 사모님 거, 배우자 거 85,600원. 그리고 자녀 걸로 무해지 통합보험이죠.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반값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38,400원. 벌써 금액대가 상당히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총 574,500원을 326,600원으로 25만 원 절감해 드리고요. 이 금액 갖고 지금 손실나신 그 부분에다 계속 추가 납입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높은 보험료를 좀 낮추고 아무래도 저축 투자를 좀 늘리자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현재 또 내고 계시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연금저축을 보시면 이제 네. 신탁과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신탁과 보험과 그리고 이제 펀드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아니라 일반 그 저축을 갖고 계신데요. 연금저축의 수익률 보시게 되면 10년 수익률이 신탁 같은 경우는 4%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한 40% 정도대가 발생했고요. 네. 보험은 그보다 약간 낮은 3% 후반까지 이제 나오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합계하니까 39% 정도가 된 건데, 연금저축 펀드를 보시게 되면 주식형이 122%를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10% 정도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장기 동안 투자하신 다음에 목돈을 가지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받아가셔야 되는 상품이니까 네. 적립하시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수익이 좋은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환하실 걸 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시장을 보더라도 주식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럼 여기서 변액 펀드는 이대로 갖고 가도 좀 안전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 드리면요.
자, 미국만 좋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만 좋고요. 사실 네. 유럽에서 조금 위기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몇 개 국가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변액은 펀드 변경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빠르게,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손실 안 보셨으니까 발빠르게 이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 목돈을 글로벌 채권 펀드나 국내 채권으로 전부 다 옮겨 놓으십시오. 이건 네. 무슨 얘기냐? 원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전에 지금까지 적립금이 있는데 현재까지 모아둔 적립금입니다. 이거를 채권형으로 넣으시면 손실 보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매월 들어가시는 적립금액은 우측 보이시죠?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채권이나 주식 혼합, 웬만하면 성장 주식형 펀드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돈은 주식 투자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안전하게 지키고. 그런데 기존의 걸 채권 100%로 하면 수익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중도적 성향 아래 보이시죠? 네. 그런 분들은 채권의 절반 50%를 넣으시고요. 글로벌 자산이나 아니면 인덱스 펀드의 50%를 배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50%에서도 떨어지면 뭐 조금 손실을 보시겠지만 다시 올라가면 수익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 변경을 재빠르게 해놓으시면 뭐 걱정하실 게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변액 연금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해주는 펀드는 국내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펀드 변경을 통해서 지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시청자님 경우에는 그럼 나도 부자 플랜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시청자님께는 이런 말씀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들어가신 요 변액 적립 상품은요. 자, 수익률은 높을 수 있어요. 주식 편입 비율이 높고요. 대신에 명심하셔야 될 건 연금 개시 시점엔 연금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형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는 펀드 변경으로 운영하시고요. 대신에 월납으로 내가 연금을 따로 준비하시겠다 하면 변액 연금보험을 따로 준비해 주세요. 하나로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노후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편성해드린 40만 원짜리 변액연금을 다시 준비하시고 거기다 추가 납입하셔서 10년 정도 유지하신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도 부자 변액연금으로는요. 자, 5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40만 원씩 매달 넣으신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에서 자, 국민연금이죠. 네. 자, 국민연금에서 예, 국민연금에서 돈을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시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도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자,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변액 적립 연금 전환 같은 경우도 네, 있죠. 네, 일시납으로 82만 원 정도. 그럼 이제 총합이 연금이 준비가 되는 게 약 3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 마지막 부분은 저 MC님께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요. 저 연금 준비 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 57만 원이고요. 국민연금 125만 원, 연금저축펀드 45만 원, 그리고 변액적립 일시납 82만 원까지 해서 총합 310만 원의 연금이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택연금 신청 시에는 약 45만 원까지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요. 이 성급한 투자보다는 좀 기존의 안정적인 여윳돈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머니투데이 나도 부자 이렇게 시청자님 사연을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샵 0988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윤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테크하는 것 어려우시죠? 예, 주식을 하니 이제 시장이 안 받쳐줘서 힘들고, 예, 부동산을 하니 또 정책들이 변동해서 힘들고, 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청자님들이 모으신 돈을 정말 잘 불려주는 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데 도움드리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테크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축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수동적인 관점으로 은퇴를 위해 끊임없이 저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축을 많이 하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네, 바로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내가 저축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결국은 은행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축적 이론을 제대로 수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활용 이론 뭐냐? 돈은 묶어두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새로 커지지 못하니까 이거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요. 돈의 유동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선 이자율이 중요하지만 여긴 어때요? 예, 내가 투자하는 영역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사용법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 부동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던가요? 아니면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하시고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하십니다. 그 시기가 딱 끝나면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집중 투자하셨다가 살아날 때는 다시 분산하는 전략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은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좀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축적 이론을 쓰냐, 활용 이론을 쓰냐. 오늘 그거 한번 점검하시고요. 자, 과거 금리 추이를 보면요. 1998년도까지는 축적 이론만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냥 적금만 하시면 특별히 뭐 하실 거 없었어요. 은행 이용하시면 자 25.63 IMF 때죠. 그거 말고도 13%대 수익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한 5년을 상관으로 해서 바로 수익률이 5%대까지 내려가면서 예, 문제가 발생했죠. 예, 바로 활용 이론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활용 이론의 대표적인 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자, 여기 집을 사실 때 대부분 시청자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집을 내 돈으로 다 사셨나요? 아니죠. 네, 지렛대를 놓고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났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 살 때 이거 무조건 수익이 될 거야. 손실 안 보고 나 자산이 커질 거야라고 생각한 건 최근에 한 10년 정도예요. 과거에 사신 분들은 뭐냐면 내가 살 집이니까 그냥 대출 끼고서 사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소유할 거를 생각해서 편안하게 하신 것들이 향후에 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더라. 예, 이런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시고요. 너무 수익 추종하면 의외로 거기서 발목 잡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활용 이론을 쓰시되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편한 분야로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레버리지를 썼을 때 잘 하셔야 되는 거 뭐냐? 만약 주택 사셨으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 낮은 금리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대환대출 이런 거 겁내하시면 안 돼요. 왜? 3.5% 내가 고정 금리를 쓰다가 2.63%의 대출을 바꿔 타실 수 있다면 1%에 가까운 수익을 내시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활용 이론을 쓰시는 시청자님이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런 케이스시라면요. 오늘부터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저희는 다 서울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쭉 봤더니요. 2011년도까지는 이 검정색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재테크에 빠른 분들은요. 이때까지는 서울에 투자했어요. 서울 아파트. 이 뒤에는 부산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 하나 투자하는데도 우리가 시기와 방법을 잘 따져야 되고요. 투자처를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또 하나의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작은 다이아몬드는 생각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땐 비싸죠. 팔려고 하면 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이 굵은 이런 다이아몬드들은 살 때도 비싸지만 팔 때도 비싸요. 결국 뭐냐? 덩치 큰 것들이 그리고 자산성이 높은 것들이 향후에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법 말씀드렸는데요. 자, 종신보험입니다. 자, 홍길동 씨가 1억을 가입했는데 자, 총 납입보험료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망하면 1억 받겠죠. 자,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젠간 죽을 것 같아요. 언젠간 사망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1억을 받겠네요. 자, 5천만 원이 1억 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예, 여러분들이 3억짜리 아파트를 사셨다면 얼마가 되길 바라십니까? 6억 정도면 만족하지 않으시겠어요? 200%입니다. 예, 종신보험도 충분히 200% 수익률을 확정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왜 종신보험들을 싫어하시냐?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이상의 과도하게 들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최근에 주택대출 너무 과도하게 받으셔서 못 견디고 파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몸에 맞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 변액 종신보험의 수익률입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수익률이 7.16%도 있어요. 2.84도 있지만 5.17도 있어요.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가장 높은 수익률이 아니고요. 변액 종신보험 가장 높이 수익을 낸 회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9%까지 냈더라고요.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좋은 걸 못 샀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셨던 거죠. 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변액 종신 관련해서는 자, 일반 종신보험이 있고요. 변액 종신보험인데 예정이율이 3.25%라는 얘기는 뭐냐? 3.25%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린다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3.25%. 그래서 3,250원을 할인해 드리고요. 여기는 2.75, 2,750원을 할인해 드리는데 그거 얼마 차이 안 나네? 크게 납니다. 왜? 20년 동안 하면 총 17% 정도를 덜 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테크에 가장 좋은 건요. 덜 내는 거예요. 덜 내고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이 보험도 잘 따져보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런 게 생겼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진단비 따로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이 안에 의료비 2,400이라고 해서 암, 그다음에 뇌경색,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비가 80%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입원비 10만 원 꽤 큰 돈이죠. 그다음에 수술비들이 다 특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소멸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다 주계약으로 탑재돼서 내가 돈 넣는 대로 다 적립되는 상품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보험회사들도 이제 내려놓을 거 내려놨단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으로도 충분히 재테크하실 수 있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 기존에 갖고 계신 거랑 점검 꼭 받으셔갖고 기왕 보유하시는 거, 기왕 내 가족과 내 안사람과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 보유하시는 종신보험은 정말 좋은 것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보험으로 재테크하셔서 부자 되시는 시청자님들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까지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나도 부자 저희 윤창원 전문가 그리고 황은호 전문가와 또 알찬 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저희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